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을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진행의 최윤영입니다. 11월 3일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요.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존 아파트로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갭 투자가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내년 이후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이나 또 역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갭 투자는 또 일부 피해야 하지 않나라는 지적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갭 투자에 관한 허와실 저희 긴급진단 부동산 119에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119 여러분과 상담 시간까지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3424-3171번 그리고 샵 8289번으로 정보 유료 100원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 순차적으로 부동산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부동산 119 출발합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오늘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시화 공간의 곽창석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창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옆에 계신 분이시죠. 도심재생연구소의 김채원 대표님도 함께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전반에 관한 고민들 그리고 투자처에 관한 고민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한 분 한 분 전화와 문자 상담까지 이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순서 긴급진단 부동산 119 매일매일 한 가지 이슈를 통해서 이슈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부동산 투자로 준비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갭 투자에 관한 내용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대표님, 이와 관련된 내용, 갭 투자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갭 투자. 예. 네. 어떤 분은 또 갭 투자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사실 갭 투자 열풍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또 지방에서 지금 수도권으로 상륙돼 있는데 그 최근에 그 11.3 대책으로 인해서 또 이 전세가율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가 이제는 위험한 투자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갭 투자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성공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갭 투자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셨고 또 관심 있으신 분야인데요. 정말 괜찮은 건지 그리고 갭 투자의 허와실 어떤 부분이 또 괜찮고 또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좀 강의를 통해서 대표님 말씀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이 또 쉽게 얘기하면 갭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의에서부터 헷갈려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갭 투자의 갭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간혹 계시긴 네.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갭 투자란 주택 갭 투자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 형태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매매가가 있고 이제 전세가가 있으면은 또 전세가뿐만이 아니라 취득에 따른 비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또 보유에 따른 비용이 있을 거고요. 이런 거를 뺀 것이 말하자면은 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를 끼고 투자했을 때 전세 가격이 오른다거나 또는 전세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매매가가 오른다든가 하면은 실투자금, 갭이 이제 실투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될 수 있겠죠. 반면에 갭 투자를 했는데 전세가가 떨어진다거나 또는 매매가가 떨어진다면은 갭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갭을 줄이는 방법은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이 높은 곳이 일단은 갭 투자의 투자 대상이 될 거고요. 뭐 형태로 보면은 아파트에 대한 갭 투자가 많지만은 사실 이 갭이 더 좁은 곳은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파트는 갭이 점점 늘어나는 형태고 다세대는 또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갭 투자도 앞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태는 뭐냐면 매매 대금에 계약금 중도금 중에 잔금 중에서 잔금을 전세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됩니다. 말하자면 전세를 낀 투자를 하는데 전세가 현재 들어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수한다면은 그냥 뭐 갭 투자가 되는 실투자금만 내고 하면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 비어 있는 집을 갭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새롭게 전세를 놓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매매 대금의 잔금이 그 전세금으로 치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기존의 매도자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으니까 매도자 명의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양도양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이후에 전세가율이 높았던 대구, 부산 같은 지방광역시에서 굉장히 갭 투자가 성행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2014년 이후에 수도권도 전세값이 계속 증가하니까 수도권 지역의 갭 투자도 이제 2014년 하반기 이후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이 원정 투자 형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뭐 15년, 16년, 작년, 올해의 경우에는 이 대구, 부산과 같은 지방 대도시에서 갭 투자를 성공했던 분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뭐 아파트나 다세대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런 형태의 원정 투자도 많았다는 점, 그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 갭 투자가 가능한 이유를 그래프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의 추이를 보면은 이 좀 짙은 색이 이제 전국이고요. 이 옅은 색이 서울인데 전국과 서울의 형태를 보면은 2008년 하반기 요때쯤 시점이 가장 전세 가격 비율이 낮았던 시기입니다. 전세 가격 비율이 낮다는 건 뭐냐면은 전세 가격 비율이라는 거는 결국은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전세가가 매매가가 가만히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간다면은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 뭐 반대로 매매가 가만히 있는데 전세가가 떨어지면 전세가 비율이 낮아지는데 이런 형태들을 보면은 그렇게 변동된 게 아니고 사실은 매매가 가만히 있을 때 전세가 오르면 전세가 비율이 오르는 건 맞지만은 이렇게 전세가 비율이 떨어지는 시기,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세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매매 가격, 분모가 되는 매매가가 많이 상승할 때 이런 때 주로 전세가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말하자면은 요 장세, 전세가 비율이 오르는 장세에서는 실수요자들이 결국은 많아지면서 전세가를 올려주기 때문에 매매가가 뛰는 거고 또 일정한 시점 후에는 이 전세가 비율이 떨어질 때는 이때는 사실은 투자 수요가 많아서 매매가 상승폭을 더 키우는 장일 때 전세가 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을 보면은 요 이제 2010년경부터 지방으로부터 전세가 비율이 올라가니까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전세가 오르니까 뭐 2년마다 전세를 올려 받을 수 있고 또 전세가 오르니까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팔아서 차익을 보기도 하고 이런 장이었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올해 이게 이제 2016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여기 변곡점이 보이실 겁니다. 꺾이는 부분. 요 부분이 뭐냐면은 2016년 7월부터 전세가 비율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7, 8년간 추세적으로 이어지다가 꺾이는 변곡점이 왔다. 이거는 뭐냐면은 전세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전세가도 상승하고 매매가도 상승했는데 상승 비율이 매매가 쪽이 더 컸었다. 그래서 이제 꺾인 거고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던 시기는 이 이전으로 쭉 돌아가 보면은 2001년 7월 달이 이제 그랬었는데 2001년 7월부터
말하자면 전세도 오르고 매매도 올랐지만은 매매가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에 전세가 비율이 그러니까 굉장히 추세적으로 일어납니다. 한 7 내지 8년 정도의 추세를 보이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한 2009년 내지 10년부터 전세가 비율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 이제 마감되는 시점쯤에 와 있는 거고요. 수도권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추세도 상당 부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택 갭 투자의 성공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전세도 오르는데 매매가 더 오른다. 이런 건 상당히 좋긴 좋아요. 조건은 갖춰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세가가 떨어지는 지역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러면은 매매는 오르더라도 당장 전세 만기가 됐을 때 돌려줘야 되잖아요. 전세금을. 그런 현금이 나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는 다 좋다 하더라도 내가 갭 투자에서 성공하려면은 앞으로도 전세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급 불균형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하는 시기 이런 기간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지역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 있는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주택을 짓기가 어려운 환경인가, 아니면 짓기 쉬운 환경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참 말이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순수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택 갭 투자라는 게 대출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할 경우에는 약간 로드가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막 대출 받아서 하기도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판이 바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적은 곳,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많은 곳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입주량도 늘어나게 돼요. 입주하는 시기에는 또 이제 역전세난이 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2018년도에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수도권에서 공급이 작년에 많이 일어났던 지역들을 보면은 동탄 2신도시라든가 시흥 105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서울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까운 서울 안쪽이라든가 또 서울에 가까운 뭐 위례신도시나 하남 미사택지구나 이런 곳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입주 물량이 줄고요. 또 내년 2017년보다는 18년도에 굉장히 입주 갈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서울에 가까운 쪽은 입주량이 오히려 부족해져서 전세난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고요. 서울에서 먼 지역들은 좀 역전세난도 가능한 그렇게 지역별 차별화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요걸 대입해 보면 됩니다. 전세가 나누기, 땅값 나누기, 용적률 더하기 건축비 등이 낮은 곳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거 뭐 쉽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갭 투자의 공식인데 말하자면 이제 전세가가 이제 높은 곳이 좋고요. 땅값도 높은 곳이 좋고요.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택 갭 투자의 성공 조건 두 번째입니다. 이제 공급 물량이 적은 곳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당장 현재 전세 물건의 양이 적은 지역을 해야 됩니다. 전세 물건이 많이 나와 있는 지역은 이렇게 보면은 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거나 아니면은 빠져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좀 피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투자 팁 중에 하나인데 갭 투자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라든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갭 투자 자금을 줄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여유 자금 좀 있으면은 이 갭 투자로
주택을 매입한 후에 인테리어를 해서 그 전세금을 높이는 거죠. 전세금을 높이면은 갭 투자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경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이 가능한 시기가 뭐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예전에 IMF 외환 위기가 왔을 때도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또 가급적 전세입자의 수요층이 두터운 업무 중심 지역의 접근성이 좋은 곳 이런 것이 선택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땅값이 비싼 곳, 땅값이 비싸서 쉽게 공급량이 증가할 수 없는 곳이 갭 투자로서는 안전합니다. 또 어떤 분들 보면 갭의 크기만 딱 살펴가지고 그것만 보고서 그냥 돈 조금 들어가는데 이런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거나 또 일정 기간이 지나서 팔아야 될 시점에 너무 공급량이 넘쳐나서 땅값이 싸니까 자꾸 공급하거든요. 못 빠져나오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또 갭 투자하면은 일단 소형이다 이렇게만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소형, 중소형이 워낙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갭이 소형이나 중형이나 대형이나 이렇게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형 주택도 갭 투자 대상으로 이제 올 가을부터는 진입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세대 주택이 갭이 사실 아파트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전세가 상승한다고 보면은 다세대 주택이 오히려 갭 투자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높은 경우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이 가장 큰 게 뭐냐면 향후에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전세가가 상승할 것이나 또는 하락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지금 과잉 공급이 됐기 때문에 전세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전세가 상승은 지금 일시적으로 상승하다 잠시 멈춰 있는데 그 2019년 이후에는 전세난이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갭 투자가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우선 갭 투자라는 거는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돈을 묶어놓는 게 아니고 전세금이 상승하는 시기, 이런 시기에 일시적으로 2년 내지 4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갭 투자를 하는 게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해당 지역에 입주 물량이 증가하기 전에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입주 물량은 다 다릅니다. 이게 뭐 대단지가 공급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입주하기 전에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얼마 전에 11.3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 11.3 부동산 대책은 사실 청약이라든가 분양권 투자 수요를 줄이는 대책이지만은 이 수요 축소 정책이 결국은 공급 축소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 공급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 11.3 대책으로 인해서 사실 2018년도로 갭 투자가 끝날 뻔했었는데 19년 이후까지 갭 투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런 대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또 갭 투자 가능한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투자에 있어서는 지역별 분석이 더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갭 투자를 한 이후에 시장 안정기가 왔을 때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노후 대비로 월세 받는 주택을 사고 싶다. 근데 월세를 받으려면은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선은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했다가 시장 안정기가 오면은 그때 이제 투자 차익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내주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이런 전략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주택 갭 투자할 때 이제 유의사항을 알아보면요. 우선은 갭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은 일단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아주 소형 단지가 밀집돼 있다든가 이런 데서 뭐 특정 지역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원정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매매가 거품이 발생돼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갭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전세나 매매가가 떨어지는 경우에 본인이 이 갭 투자에 대한 손실을 안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최악의 경우를 늘 상정해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으로 갭 투자의 손실분을 메꿀 수 있는 투자자는 이제 버티고 가면서 나중에 다시 투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때를 맞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결국 손실을 보고 털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총 자산 대비 갭 투자 자산의 비율을 조정해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갭 투자를 하고 나면은 일단 취득세가 들어가야 되고 중개 수수료 들어가야 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세금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고려 대상에 넣어서 갭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언젠가 전세금은 또 하락하는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집이 아주 열악한 상태이면 집 상태에 따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비용이 결국은 이익보다 더 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은 간혹 발생을 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까지 전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주택 갭 투자에 대해서 주택 갭 투자의 뭐 성공 조건이나 유효 기간 또 유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곽창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슈 강의 갭 투자에 관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비교적 단기 투자인 갭 투자인데요. 주의사항도 말씀해 주셨고 일단 매도 시기가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순수 여유 자금으로 갭 투자에 뛰어들어야겠다라는 그 부분도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갭 투자에 관해서 혹은 전반적인 부동산에 관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또 상담 추가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3424-3171번이고요. 정보 용료 100원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전화 문자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도중에 상담 시간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곽창선 대표님과 함께 1:1 맞춤 상담이 가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특강 소식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란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서일 빌딩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직접 진행해 주신 곽창성 대표님께서 세미나 진행해 주시겠고요. 예약 원하시거나 문의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3424-3171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망, 향후 전망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요. 이렇게 세미나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직접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니까요. 방문해 보시고 면대면으로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미나 방문하면은 어떤 팁을 좀 얻을 수 있는지 살짝 좀 공개를 해주실까요, 대표님? 우선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저는 유료 상담만 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거고요.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뭐 매도라든가 매수를 하실 때 이런 부분 궁금했던 부분들 또 실제 매도 매수가 임박해 있으면은 더 궁금한 부분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 전망을 포함해서 매도 매수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매도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꼭 방문해 보셔서 좋은 정보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평소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는 시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부분 좀 도움을 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청량리 미주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방안동에 현대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10월 달에. 네, 거기가 32년 된 아파트라고 재건축 앞두고 있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때 구입할 때 저는 상담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이걸 구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그다음 망설이다 이제 구입은 하게 됐거든요. 네. 앞으로 그 전망이 어떨지 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향후 전망 장안동에 있는 아파트 구입을 하셨는데요. 네,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 향후 전망 우리 대표님께서 좀 도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입을 하기 전에 상담을 하셨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이제 네. 구입을 하셨고 그러면은 어떻게 뭐 전세를 놓으셨습니까? 전세를 내놨는데 안 나가네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구입하셨다고 하셨죠? 네, 10월 초에 구입을 했고요. 예. 네, 상담이 됐었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연락이 와서 그냥 구매를 했어요. 예. 지금 거주 어디 한다고 하셨죠? 성령리 미주 아파트에 하고 있어요. 미주예요. 그럼 이 지역을 뭐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잘 몰라요. 그러세요? 재건축 들어간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단지는 굉장히 조용한 단지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휘경 주공 아파트가 있고 휘경 여중 여고가 있고 요거 맞은편에 있는 단지고 가까운데 이제 여기 중랑천이 흐르고 있고 이 일대 뭐 비교적 최근 아파트라면은 한 10년 전쯤에 들어선 이 장안동 힐스테이트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청량리 쪽으로 답심리 재정비가 쭉 돼가지고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전농동 쪽으로 기존 아파트 한 20여 년 된 것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지은 지가 30년이 좀 넘었으니까 재건축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30년이 넘었다고 재건축이 되는 거는 아니죠. 일단 기본 조건이고 재건축이 되려면은 조합원들이 추진위를 만들고 설립 인가를 받고 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이런 단계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를 진행하려면은 사업 수지가 나와야 돼요. 분양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또 사업 수지가 나오려면은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시기여야 또 추진이 빨리 됩니다. 근데 이제 당분간은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은 현재 여기 저는 이거 뭐 구체적으로 이 단지가 사업 단계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사업 단계가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이게 재건축 예. 허가는 났어요. 동대문구청에 확인하니까 예. 조건부. 조건부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계획은 통과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이 지역이 뭐 전철 역세권 이런 건 아니죠. 단지는 굉장히 조용하지만은 주변에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고요. 현재 이 아파트가 제 기억에는 이게 지은 지가 30년 된 아파트면은 평면 구조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뭐 투베이일 거고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내놔도 이제 다른 새 아파트들은 전세가 금세 빠지는데 여기는 잘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뭐 내놔서 안 빠진다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우선 이 주변에 뭐 레미안 크레시티라든가 이쪽 답심리 쪽의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가격이 상당폭 올랐거든요. 뭐 1차 상승하고 지금은 좀 쉬어가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재건축 재료가 있고 하니까 좀 급하시면은 전세가를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은 여기가 이제 방학 이사철이 돼야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전세가 이제 나가는 그런 형태니까 내년 2월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으시면 기다리시고 안 그러면은 지금 다시 매도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은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고 주변도 지금 11.3 대책으로 잠깐 쉬고는 있지만은 내년 2월 되면은 다시 뭐 이 지역이 들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구입하셨는데 당장 대판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전세는 뭐 중개업소에 물어보시고 현재 나갈 수 있는 시세가 있습니다. 뭐 원래 일반 시세는 있지만은 현재 금매로 그 전세를 놓으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1, 2천만 원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좀 더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네, 재건축이라고 다 메리트 있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재건축 투자를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기다릴 수 있는 분, 이번 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은 다음 장에서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젊었대든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재건축 투자가 맞는데 당장 내가 뭐 한 3, 4년 안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다지 추천할 만한 방식은 아닌데 이미 구입하셨잖아요. 네, 잔금도 아직 안 치렀어요. 안 치르셨다 하더라도 여기가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소강 상태인 거고 또 주변 지역이 상승하면서 앞으로 뭐 한 4, 5년 정도는 계속 상승기로 보여지니까 올 땐 뭐 그냥 좀 싸게 전세를 놓고 버티고 가시는 방법을 선택하기를 권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건축 재개발이면 다들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투자 방식이라든지 좀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잘 보고 투자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저희 계속해서 서울전화 3424-3171번 그리고 샵 8289번으로 정보용이 100원 있습니다. 문자, 전화창 열려 있으니까요. 상담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번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고민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요, 개봉동 집을 팔고, 네, 원미동, 부천 원미동으로 단독주택을 사갖고 이사를 갈까 했는데요. 네. 좀 괜찮은가 해서요. 지금 단독주택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주택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네네. 거주 목적이라든지 향후 전망까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이 부분 좀 좋은 말씀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개봉동 집은 파신 상태인가요? 아직 안 팔았는데요. 그걸 예. 팔지 않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예.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가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좀 문의 좀 드렸어요. 예. 그 괜찮으신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원미동이 그동안 뭐 좀 낙후돼 있다가 최근에 개발 뭐 바람도 좀 불고 있고 또 새로운 전철도 들어오고 또 뭐 예전에는 전철이 굉장히 뭐 멀었지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7호선 연장 구간이 들어와 있어서 기존의 1호선만 사용하던 때보다는 교통이 개선이 됐고요. 또 이제 고양시 쪽에서 넘어오는 새로운 전철도 앞으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미동이 뭐 아파트도 있지만은 이게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이제 단독 재건축으로 해서 이렇게 헐어서 아파트로 짓는다는 계획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별로 성공한 곳들은 없어요. 그러나 이 지역이 그렇게 성공한 곳이 없다 보니까 주택 수요 자체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전셋값도 이제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고 이제 단독 주택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이제 단독 주택은 그렇습니다. 뭐 단독 주택은 땅값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면 꾸준히 땅값이 오릅니다. 그러나 이제 아파트의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오를 때 왕창 오르고 또 상당히 오랜 침체 기간을 겪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단독 주택의 땅값도 결국은 뭐가 결정하게 되냐면은 앞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는 시기면 땅값도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주택에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면은 뭐 그냥 살기만 좋다 뭐 이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땅값이 올라줘야 되는데 앞으로 개발 붐도 일어나고 교통도 좋아지고 또 땅값도 오를 수 있는 곳입니다. 대체로 이 지역들이 이제 단독 주택이 보통 한 30평, 40평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땅값은 평당 지금 한 1,000만 원 뭐 안팎일 거고요. 예전에는 뭐 800, 900대 물건도 있었는데 지금 1,000 이하가 좀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거주 목적으로는 한 10년 보고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네, 일단 좋은 계획이시라고 한 것 같으니까 기분 좋겠습니다. 일단 어머니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남겨주시고요. 세미나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 분 한 분 좀 도움을 드리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번호 보이시는데요. 전화 남겨주시거나 그리고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점 좀 도움을 드릴까요? 경기도 광주 초월 벽산 블루밍 아파트를 지금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는 지금 거주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전세를 띄고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래서 이거를 한 채를 매도 시기를 언제로 보면 좋을지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아파트 2채 보유하신 게 다 그 광주 같은 지역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향후 전망은
상황과 또 매도를 한다면 매도 시기가 언제쯤이면 좋을지 그 부분까지 대표님께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시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구입하셨나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는 올해 구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매도를 조금 보고 있는 거는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되셨고요. 네. 5년 전에 그럼 구입하실 때 어떤 뭐 목표 같은 게 있으셨나요? 아니요. 다른 목표는 없었고, 예. 그러니까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뭐 만족도는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1층을 알아보고 있다가 좀 급매물이 나왔길래 이제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른 층수를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런지 네 궁금해서요. 근데 이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네, 사실은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교통이 어떻게 좋아졌는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경강선 이제 네. 판교에서 성남 여주로 가는 경강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이제 네네. 개통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벽산 블루밍 아파트에서 뭐 서울을 간다거나 아니면 판교를 갈 때도 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초월역에서 타면은 판교까지 한 15분 때면은 가고 강남까지도 한 3, 40분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 거죠. 그러나 아직 이 지역의 주변이 개발된 거는 아니에요. 주변에 뭐 대규모 편의 시설이 들어선 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교통만 개선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 판교 쪽 이쪽 한 10km 정도 간 판교가 있는데 판교 또 이게 1판교고 또 2판교가 생깁니다. 네. 이쪽에 근무하는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지금 1판교에서 한 6만 명 또 2판교에서도 6만 명 이렇게 생기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렇게 뭐 강남이라든가 분당 뭐 판교 일대 거주하기 어려운 분들이 가장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이 이 경강선을 타고 판교역에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이런 경강선과 같은 전철이 생긴다고 그러면 벌써 아파트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은 그만큼 투자 수요도 약하고 결국은 여기에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뛰어서 갭이 줄어들어야 갭이 밀려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 부분은 이미 이렇게 갭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이 지역 전체가. 그래서 이제 전세가 아직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지만은 당장 이제 이사철이 다가오는 내년 2월경 정도 되면은 이쪽으로 많이 이사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일단 교통이 편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또 주변도 개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파실 때는 아니죠. 지금 팔면 당연히 후회하시겠죠. 그래서 전세 만기를 보시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 3, 4년 정도 또 더 길게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뭐 초월역 일대는 한 10년 이상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주변이 좋아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급하지 않으시면 이거 빼가지고 딴 데 투자해서 특별히 할 만한 게 없으시면은 뭐 아주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저희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고민들도 도와드리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에게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면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많은 정보 얻어보시고요.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순서는요, 미래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재테크의 방법으로 도움될 만한 매물건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네, 이번 순서는요, 투자 가치가 또 기대되는 매물건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물건 개요를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이천시의 오피스텔입니다. 대지 면적 13.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68.43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욕실이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2016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1억 5,779만 원이 예상되고요. 대출가는 약 9천만 원, 그리고 임대가는 월세 시에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시에는 80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5,311만 6천 원이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매물건은요,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매물건의 추천 포인트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첫 번째로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안전성이 확보된 부동산입니다. 이곳은 아시아 최대 규모인 이천 패션 물류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상시 근무자들은 6천 명 이상인데 이곳 주거 공간은 보물건 96세대가 유일합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 호텔과 테마파크, 명품 아울렛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예정인데 공급이 한정돼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시점에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해약이 가능해서 계약금과 함께 이자까지 환불된다고 하니 매우 안전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독점적인 주거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주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곳의 근무자들은 차량 15분 거리인 이천 시내나 하이닉스 주변에 주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본 물건이 준공이 되면 이미 또 임차인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임대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 또한 입주 시점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예상이 되어서 전매까지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차익과 수익은 물론 황금성까지 갖춘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기대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은 본 물건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한 수급 불균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공 시점부터 이곳 점포주나 또 기업에서는 직원 숙소용으로 본 물건보다도 더 많은 100건의 임차 신청서를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입지 여건도 되게 궁금합니다. 교통편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되나요? 네,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4.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영동고속도로 덕평 IC 4.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덕평 휴게소 바로 후면부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연결 도로를 통해서 덕평 휴게소와 아울렛 매장까지 왕래가 가능합니다. 또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은 총 24만 평의 부지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물류단지가 패션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여기에 지원시설로 1,400평의 지하 2층에는 주차장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 지상 2층까지 3개 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주거에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3층 이상은 원룸, 투룸 등 5가지 타입의 주거용 공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의류 물류단지 특성상 여기는 취사나 주거가 허용되지가 않아서 여기에 수요자가 6천 명 이상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건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음식점이나 유락시설 등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살기에 매우 편리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살기에 매우 편리한 지역이라 해주셨는데요. 건물의 특징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엘리베이터 시작해서요. 네. 풀 옵션이 다 들어가는데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풀 옵션이 모두 들어갈 예정이고 또 옥상 정원이 꾸며질 예정이고 또 옥상 정원은 입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공급은 96세대인데 108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의 특징까지 살펴봤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격도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본 물건 분양 금액은 약 1억 5,800만 원이고 또 임대 예상 금액은 월세가 1,080만 원으로 실투자금은 전세로 투자 시는 3,800만 원이고 월세로 투자 시 실투자금은 대출 약 9,500만 원을 활용한다면 5,300만 원 투자의 수익률은 12%가 넘는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이천에 위치한 흔치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매물건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곳은 일반적인 지역이 아닌 패션 물류단지라는 그런 제한적인 곳에 또 수요층 자체가 6천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급 물량은 단지 96세대로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특수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오피스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요, 저희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건 개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구 광희동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 6.19제곱미터, 사용 면적은 36.36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의 욕실이 있는 구조고요. 2017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중구 광희동의 아파트 보고 계십니다.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 그리고 대출 금액은 월세 시 2억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에 2억 6천만 원, 월세 시에는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3,800만 원, 월세 시에는 7,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매물건 중구 광희동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본 물건은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또 인근 도매시장에 관련된 높은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 수요층이 매우 풍부해서 월세 시장이 강남권보다도 더 높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월세 100만 원 이상 지불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 지역의 임차인의 대부분은 인근 도매시장에 관련된 높은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 수요층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패션 클러스터인 동대문 패션타운은 외국 관광객의 필수 코스로서 하루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권이고 또 상주 인구만 해도 4만 명, 유동 인구 60만 명의 하루 매출액이 무려 500억에 이르러 연매출 15조에 달하는 그런 거대 상권에 관련된 수요도 대단한데 주변 지역은 모두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본 물건 역시도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거지역이 부족하고 또 노후되어 있다 보니 이러한 신축주택의 선호도가 매우 뛰어난 지역이고 또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 소형 아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독점성과 희소성이 뛰어나 높은 수익률과 함께 많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네. 본 물건은 요즘 수요층이 가장 선호하는 소형 아파트이고 또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역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최대의 유통망과 또 최고의 교통망, 주거지역 부족에 따른 공급 부족, 고밀도 복합개발 압력 등 높은 수익률과 많은 시세 차익까지 예상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구 지역의 소형 아파트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입지가 또 대단한데요. 네.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인 신당역 도보 1분 거리, 그리고 지하철 2호선, 4호선, 5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보 3분 이내에 지하철 4개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다중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 관광 명소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비롯한 두타, 밀리오레 등 현대적인 쇼핑몰과 동평화, 청평화, 중앙시장 등 대형 도매시장이 몰려 있어 상업지역이 70% 이상인 지역에서 희소가치 높은 주거지역이고 또 이 지역 특성상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으로 높은 수익률과 많은 시세 차이까지 예상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접한 동대문 패션타운은 얼마 전 두산 면세점의 입점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상권 활성화가 가속화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 수요층이 매우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의료원과 미 공병부대 부지 일대의 복합개발 소식, 승인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왕십리 뉴타운 등 노후화된 인근 지역이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역세권 개발, 입지 규제 최소지구로의 개발 가능성 등 고밀도 복합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부분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동대문 패션타운에 위치한 투룸 소형 아파트 분양 금액은 2억 9,8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가 2억 6천만 원, 월세가 2천에 120만 원으로 실투자금은 전세로 투자 시 3,800만 원, 월세로 투자 시 대출 활용하면 이자 공제 후 10%가 넘는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이곳이야말로 갭 투자로 가장 적합한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두 가지의 매물권 확인을 해봤고요. 갭 투자에 대한 미니 강의도 대표님께 들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증 있으신 분요, 전화, 문자 상담 가능하겠고요. 세미나 소식도 있으니까 방문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